1번 분들, 초승달처럼 아직 다 보이지 않는 인연부터 천천히 밝혀볼게요. 누가 가장 후회하는지 두 분 사이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은 아프게 끝난 뒤에도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한 인연이에요. 등에 꽂힌 열자루검 뒤로 새벽빛이 드는 그림이 뒤집혀 회복과 버팀이 함께 보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연락의 여지를 남겼던 사람이라면 강한 단서예요. 두 분은 처음부터 호감이나 일이 아주 뜨겁게 붙었던 사이일 수 있어요. 구름 속 손이 새싹난 지팡이를 내미는 모습처럼 강한 끌림과 가능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자며 먼저 불을 붙인 쪽도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연락은 짧은 시간에 몰렸고 관계도 생각보다 빨리 진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8지팡이가 맑은 하늘을 한꺼번에 날아가듯 메시지와 약속이 숨돌릴 틈 없이 이어졌어요. 갑작스러운 여행이나 이동, 빠른 결정이 기억에 남았다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처음 흐름을 묶어보면 이 사람은 이전 상처를 다 끝내지 못한 채 당신과 빠르게 불붙었던 인연이에요. 시작과 연락은 빨랐지만 마음의 정리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이 사람은 문제를 터놓기보다 아무 일 아닌 듯 버티려 했을 수 있어요. 번개 맞은 탑에서 왕관과 사람들이 떨어지는 장면이 뒤집혀 있습니다. 필요한 변화까지 막아 세우면서 불안을 오래 끌었던 모습이에요. 당신은 이 사람이 일이나 돈, 외로움으로 힘들 때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눈 속의 두 사람이 밝은 스테인드 글라스 곁을 지나는 장면이 뒤집혀 고립에서 도움 쪽으로 돌아섭니다. 당신의 현실적인 도움을 받은 뒤 생활이 나아졌다면 뚜렷한 단서예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은 혼자 숨거나 답을 늦추며 거리를 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산꼭대기의 노인이 등불을 들고 홀로 선 모습이 거꾸로 놓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고립과 회피를 택하고 주변 조언도 듣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무너질 문제를 피하면서도 당신의 도움으로 회복했던 사람이 보여요. 고마움을 관계의 책임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혼자 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가장 후회하는 사람은 빠르게 다가와 뜨겁게 가까워진 뒤 갑자기 닫혀버린 옛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분 사이에는 몰아친 연락이나 이동의 기억, 그리고 당신의 힘든 시기를 받쳐준 흔적이 있어요. 관계가 끝난 핵심은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 이 사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 필요한 대화를 피한 데 가깝습니다. 실제 인물은 이런 단서가 여러 개 겹치는 사람으로 좁혀보세요. 그렇게 빠르게 가까워졌다가 조용히 멀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쫓았고 당신에게서 무엇을 놓쳤는지 볼게요. 그때 이 사람은 사랑보다 일과 실력 쌓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을 수 있어요. 장인이 같은 동전을 하나씩 새기는 그림처럼 눈앞의 업무와 반복되는 목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관계를 위해 꾸준히 들인 수고도 당연하게 넘겨버렸어요. 자기 계획대로 빨리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당신을 놓친 큰 이유였어요. 검은 스핑크스와 흰 스핑크스를 이끌어야 하는 전차처럼 일과 사랑을 함께 다뤄야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속도와 통제를 먼저 택했고 당신의 속도를 살필 여유는 적었습니다. 당신이 많이 돌볼수록 이 사람은 받는 데 익숙해지고 당신은 점점 메말랐을 수 있습니다. 밀밭과 숲, 흐르는 물 가운데 앉은 여인이 뒤집혀 있어요. 풍요로운 돌봄이 막히고 한쪽으로 기운 모습입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혼자 계속 채워줄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보면 이 사람은 성취와 속도에 몰두한 채 당신의 수고를 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당신이 지쳐가는 동안에도 알아서 버텨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놓친 건 매일 관계를 지켜주는 당신의 성실함이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약속을 행동으로 만드는 힘은 부족했을 수 있어요. 탁자 위에 4가지 도구를 다 갖춘 사람이 뒤집혀 능력을 낭비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화려한 말보다 솔직한 실행을 원했는데 그 가치를 이 사람은 지나쳤죠. 당신이 건넨 마음은 계산보다 진심이 앞선
새롭게 사랑해볼 기회였어요. 구름 속 손에 잔에서 물이 넘쳐 5줄기로 흐르듯 감정과 위로가 넉넉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계속 있을 줄 알았고 떠난 뒤에야 귀한 사랑이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은 연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함께 웃고 좋은 일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세 사람이 잔을 높이 들고 열매 사이에서 기뻐하는 모습처럼 당신 곁에는 편안한 즐거움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편안함을 가볍게 봤지만 이제야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의 귀함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흐름에서는 더 뚜렷해집니다.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을 맞추지 못한 채 당신이 준 맑은 사랑과 친구 같은 기쁨을 놓쳤어요. 오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귀함을 뒤늦게 배운 셈입니다. 당시 이 사람이 당신을 놓친 이유는 자기 일과 목표를 다루느라 관계도 기다려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받는 돌봄에는 익숙했지만 같은 무게로 돌려줄 준비는 부족했어요. 그때 보지 못한 당신의 가치는 성실함과 진심, 힘든 날에도 함께 웃게 해주는 안정감입니다. 지금은 행동으로 곁을 지켜준 당신이 드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가는 중으로 읽혀요. 이유를 알고 나면 지금 왜 후회가 커졌는지도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떠올리는 순간과 속으로 삼키는 마음을 살펴볼게요. 요즘 이 사람의 후회는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알아차릴 때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헐거운 사슬에 묶인 두 사람이 악마 아래 서 있는 그림이 뒤집혀 있습니다. 집착이나 회피를 끊으려 할수록 당신을 잃게 만든 선택도 함께 보이는 거죠. 잠 못 드는 밤이나 혼자 조용해진 순간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얼굴을 감싼 사람 위로 9자루 검이 걸린 장면이 뒤집혀 있어요. 묻어둔 불안을 마주하며 조금씩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입니다. 밥을 챙기거나 돈과 생활을 정리해야 할 때 당신의 현실적인 다정함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푸른 정원 속 여인이 동전을 품고 토끼와 함께 있는 그림은 따뜻함과 생활력을 보여줘요. 좋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준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흐름을 잇자면 후회는 외로워서 생긴 한순간의 감정만은 아니에요. 자기 습관과 불안을 마주할수록 당신이 생활까지 따뜻하게 받쳐줬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미안함과 그리움이 함께 올라와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거나 원하는 걸 얻고도 허전한 날, 당신 생각이 더 날 수 있어요. 9잔을 뒤에 늘어놓고 팔짱 낀 사람이 뒤집혀 겉의 만족과 속의 공허함이 어긋납니다. 다른 즐거움으로 빈자리를 채워도 기대만큼 마음이 차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현재 속마음에는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존중이 함께 있어요. 여인이 사자의 입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다루는 모습처럼 당신의 인내와 단단함을 크게 봅니다. 연락할 충동을 참고 있거나 다가가려면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알게 될수록 놓친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도밭의 여인이 매를 손에 올리고 홀로 풍요를 누리는 그림은 당신의 자립과 품위를 비춰요. 이 사람은 이제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임을 의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뒤쪽 장면에서는 후회의 이유가 더 현실적입니다. 겉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도 공허하고 당신은 온화한 힘과 자립을 갖춘 사람으로 더 빛나 보여요. 이제는 늦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해 붙들기만 하기보다 자신이 만든 사슬을 보며 벗어나려는 중일 수 있습니다. 밤의 불안과 허전한 즐거움, 생활을 혼자 감당하는 순간에 당신이 떠오르기 쉬워요. 속마음에는 미안함과 존중, 다시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후회가 깊다는 것과 실제로 달라졌다는 것은 별개이니 감정보다 행동을 확인해야 해요. 마음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만날 준비까지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다가올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오는 행동은 준비된 고백보다 갑자기 쏟아내는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을 들고 거센 바람 속을 달리는 기사가 뒤집혀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과 말투가 흔들려요. 갑작스러운 장문이나 급한 만남 제안이 온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숨을 고르세요. 이 사람은 기다림이 길다고 느끼는 순간 조급해져 한번 떠보듯 연락할 수 있어요. 동전 열린 덩굴 앞에서 괭이에 기대 선 사람이 뒤집혀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 답이 없다고 성급히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답이 늦다고 금세 태도가 바뀐다면 아직 끈기는 부족합니다. 처음 대화에서는 자기 사정부터 설명하고 책임을 나눠 가지려 할 수 있습니다. 검과 저울을 든 인물이 뒤집혀 있어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불편한 책임을 피하려는 흐름이에요. 받아줄지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자기 잘못을 변명 없이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로 판단하세요. 초반 움직임은 빠르지만 믿음직하지는 않습니다. 조급한 연락 뒤에 책임 회피가 붙을 수 있으니 첫 연락 자체를 변화의 증거로 보지 마세요. 사과의 내용과 말이 앞뒤로 맞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다시 오는 이유에는 성숙한 결심보다 당신을 못 놓는 미련과 혼자 남는 두려움이 섞일 수 있어요. 쌓인 8잔을 두고 달빛 아래 떠나는 사람이 뒤집혀 돌아서지도 떠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 돌아왔는지 묻고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고칠 답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다가온 뒤에는 자기 방식대로 관계의 속도와 결론을 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세임난 지팡이를 든 왕과 도마뱀 무늬 왕자가 뒤집혀 자신감이 오만이나 통제로 흐르기 쉬워요.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질투로 압박한다면 아직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받아줄 만한 신호는 느려도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행동입니다. 멈춰선 검은 말 위의 기사가 동전을 단단히 들고 밭을 바라보듯 진짜 변화는 조용하고 반복적이에요. 연락 시간과 만남 약속, 책임질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키는지 보세요. 결국 돌아서는 이유에는 미련과 통제 욕구가 먼저 섞일 수 있어요. 그래도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작고 현실적인 약속을 오래 지킨다면 그때부터 변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말보다 반복되는 성실함이 기준이에요. 시기는 2단계로 보는 게 맞아요. 첫 연락은 이 사람이 조급함을 못 견디는 순간 예고 없이 올 수 있지만 관계를 다시 세울 만한 행동은 훨씬 느립니다. 며칠의 열정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나도 이어지는 연락과 변명 없는 사과, 경계 존중을 확인하세요.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재회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당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번 분들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두 분 사이의 장면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은 말도 결정도 아주 빨랐던 사람이에요. 칼을 앞으로 세우고 거친 바람 속을 달리는 기사는 목표부터 향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일이나 자기 계획에는 야심이 컸지만 여러분 마음은 뒤늦게 살폈을 수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는 여러분이 더 많이 품고 돌봐주셨을 가능성이 커요. 풍성한 밀밭과 편안한 자리에 앉은 여인은 사랑을 키우고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애정뿐 아니라 쉼과 자신감까지 주던 존재였을 수 있어요. 관계는 빨리 달렸지만 어느 순간 둘 다 어디로 가는지 잃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쪽을 보는 두 스핑크스와 뒤집힌 전차는 의지만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장면을 비춰요. 한쪽이 밀어붙이고 다른 쪽이 버티면서 속도만 남고 합의는 흐려졌을 수 있습니다. 말이 빠르고 목표를 향해 곧장 달리던 사람이 먼저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그를 넉넉히 돌봤지만 빠른 시작에 비해 두 사람이 갈 방향은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끝을 낼 때는 흐린 이별보다 분명한 판단이 있었던 사이로 보여요. 한 손의 저울과 곧게 선 칼은 사실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장면입니다. 불공평한 태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누군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쉽게 버리지 않고 여러 번 맞춰보셨을 듯해요. 천사가 두 잔 사이로 물을 옮기고 한 발씩 물과 땅에 둔 모습은 다른 속도를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요. 기다리고 달래며 중간점을 찾는 역할도 주로 여러분 몫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유난히 예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환호 속 승리자가
거꾸로 선 모습에서는 화환과 박수가 힘을 잃고 자존심도 쉽게 흔들립니다. 관계에서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잃었을 수 있어요. 결국 이별에는 책임과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선택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 조율했어도 그 사람의 상한 자존심까지 대신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판단과 행동이 빠르고 자기 목표를 향해 세게 달리던 옛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분은 금방 가까워졌지만 여러분이 돌보는 동안 그는 관계의 방향을 놓쳤습니다. 이별 전에는 여러분이 여러 번 맞춰봤고 마지막에는 사실과 책임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수 있어요. 말을 빨리 하고 칭찬에 민감했던 사람이라면 가장 유력한 단서입니다. 누구인지 윤곽이 잡혔다면 이제 왜 그때는 여러분 손을 놓았는지 볼게요. 놓치고 나서야 보인 가치도 함께 이어집니다. 당시 그는 마음보다 맞고 틀린지를 먼저 따졌어요. 칼을 곧게 세운 왕은 감정을 눌러두고 원칙과 현실 조건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관계가 자기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랑보다 통제를 택했을 수 있어요. 또 오래된 기억이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꽃이 담긴 잔을 주고받는 어린 장면이 뒤집히면 따뜻한 추억도 현재를 붙잡는 짐이 됩니다. 과거의 기준과 비교하거나 미숙한 습관을 반복하며 멀어졌을 수 있어요. 그때 그가 놓친 건 여러분의 솔직함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었다는 점이에요. 왕좌의 여왕은 칼을 바로 들고 다른 손을 내밀어 냉정함 속에도 대화할 문을 남겨둡니다. 여러분은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새 흐름을 묶으면 그는 사랑을 느끼면서도 이성적인 결론과 익숙한 과거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명한 말과 독립성을 차가움으로 오해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냉정했던 선택 뒤에는 그의 큰 불안도 있었을 수 있어요. 밤중에 얼굴을 감싸고 앉은 사람과 벽의 9칼은 실제 문제보다 걱정이 더 커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잘못될까 두려워 먼저 끊었고 지금은 그 선택이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와서 더 크게 보이는 가치는 여러분의 밝은 기운과 당당함이에요. 해바라기를 든 여왕과 발치의 검은 고양이는 따뜻한 매력과 혼자 설 힘을 함께 보여줘요. 옆 사람을 살리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는 드문 장점이었을 겁니다. 결국 놓친 직접적인 이유는 함께할 기반을 만들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꽃 장식 아래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거꾸로 서면 약속은 미뤄지고 집안의 평온도 흔들립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도 시간, 생활, 가족 같은 현실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수 있어요. 뒤쪽 흐름에서는 불안이 커질수록 그가 오히려 관계를 피했던 모습이 보여요. 그러는 사이 여러분의 따뜻한 자신감은 놓쳤고 함께할 미래를 바칠 현실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놓친 건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감정을 통제하고 안전한 결론만 고르려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과거의 습관과 걱정이 판단을 흐렸고 불안정한 현실 앞에서는 책임을 밀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정직함을 부담으로 봤지만 이제는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밝고 독립적이면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키우던 가치가 뒤늦게 선명해집니다. 그 선택의 속사정을 봤으니 이제 시간이 지난 뒤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가 볼게요. 후회가 커지는 순간도 꽤 선명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피했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흐름이 강해요. 칼을 들고 몰래 빠져나가던 인물이 거꾸로 서면서 숨긴 선택과 서툰 계획이 더는 덮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과하거나 사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커졌을 수 있어요. 감정은 생각보다 깊지만 겉으로는 아주 차분하게 눌러두고 있어요. 거친 파도 한가운데 단단히 앉은 왕은 컵을 들고도 흔들리지 않으며 큰 마음을 절제해서 다룹니다. 당장 매달리기보다 성숙하게 말할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미련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에요. 두 사람 위의 천사와 그 사이에 사는 사랑이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선택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때 자기 마음과 다른 선택을 했다고 돌아볼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는 숨던 마음이 책임 쪽으로 돌아서는 과정이에요.
감정을 눌러도 두 분의 연결은 중요했고 결국 자신이 어떤 선택을 놓쳤는지 인정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다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은 많이 약해져 있어요. 별빛 아래 물을 붓는 여인이 뒤집히면 치유의 물길이 막힌 듯 믿음과 용기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신을 잊었거나 다시는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해 주저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버티거나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칠 때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인물이 지팡이를 붙들고 선 모습은 상처 뒤에도 마지막 선을 지키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오래 견뎌주던 여러분과 끝까지 버티지 못한 자신을 비교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때 후회가 커질 수 있어요. 포도밭에서 매를 다루는 인물과 가지런한 동전들은 스스로 만든 안정과 여유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더 단단하고 빛나 보일수록 놓친 가치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후반의 마음은 보고 싶다는 감정보다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는 낙담이 더 커요. 지칠 때는 여러분의 인내를 떠올리고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접할수록 미련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 잘못을 모른 척하기 어려워졌고 감정도 예전보다 성숙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은 마음에 맞는 중요한 선택이었는데 자신이 그 선택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핵심입니다. 다만 희망이 약하고 또 상처받을까 경계해서 마음만큼 행동은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움 없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장면이 그의 후회를 가장 크게 건드립니다. 마음이 남았다고 해서 재회가 곧 좋은 선택은 아니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다가올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볼게요. 다가오더라도 처음부터 안정된 재회를 내놓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왕이 동전을 단단히 움켜쥔 장면이 뒤집히면 책임보다 소유욕과 체면이 앞서고 현실 관리도 흔들립니다. 자기 사정은 그대로 둔 채 여러분을 다시 붙잡으려 한다면 경계하셔야 해요. 연락 시점은 또렷한 날짜보다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밤에 가까워 보여요. 달 아래 개와 늑대가 울고 물속 생물이 길로 오르는 그림은 마음 깊은 불안이 먼저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늦은 밤에 모호한 안부나 뜻을 숨긴 연락이라면 바로 의미를 확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싸움을 다시 꺼내기보다 가볍게 안부를 묻는 식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서로 엉킨 5지팡이가 거꾸로 놓이면 충돌은 잦아들고 타협할 틈이 생깁니다. 핵심 문제를 풀려는 건지 불편한 대화만 피하는 건지는 구분해야 해요. 초반 움직임은 불안한 순간에 슬쩍 연락하고 큰 충돌 없이 분위기부터 푸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지 않은 채 소유하듯 돌아온다면 화해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달래려는 접근일 수 있어요. 받아줄지 볼 첫 신호는 말의 정확성이에요. 바람 속에서 칼을 든 젊은 인물이 뒤집히면 생각이 흩어지고 말은 성급하거나 방어적으로 튈 수 있습니다. 주변을 통해 떠보거나 설명이 자꾸 바뀐다면 아직 성숙한 대화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다쳤다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억지로 열 필요는 없어요. 팔짱 낀 인물 앞에 구름이 3잔을 내밀지만 그는 기존의 3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도 말고 외로워서 받지도 말고 내 마음부터 살펴보세요. 마지막 판단 기준은 두 사람이 앞으로 갈 계획을 함께 세우는지예요. 언덕 위 인물이 배가 오가는 먼 수평선을 보는 모습은 말보다 긴 전망과 실제 진전을 뜻합니다. 만날 날짜, 거리 문제, 생활의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 비로소 관계가 움직여요. 판단 구간에서는 달콤한 말보다 정보가 맞는지, 질문에 방어하지 않는지부터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고 장기 계획까지 함께 세울 때만 다음 문을 열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다가온다면 한밤의 조심스러운 연락이나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안부가 먼저일 수 있어요. 시기는 특정 날짜보다 그 사람이 불안을 숨기지 않고 흐린 말을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꾸는 때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관리하고 과거의 책임을 직접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지 보세요. 이 3가지가 없다면 후에는 진심이어도 재회를 지킬 준비는 아직 부족합니다. 금음달을 고르신 3번 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가볍게 두고 볼게요.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두 분 사이의 장면부터 좁혀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말이 맞아야 했던 쪽에 가까워요. 소드5에서는 세 자루를 챙긴 사람 뒤로 둘이 고개를 숙이고 떠납니다. 논쟁에서는 이겼어도 당신의 마음과 신뢰를 잃은 사람이 첫 단서예요. 두 분은 일터나 학교, 함께 준비한 일에서 가까워졌을 수 있어요. 펜타클 3에는 작업하는 장인과 도면을 든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죠. 서로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역할과 방식 때문에 부딪힌 인연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이 관계에서 더 많이 챙기고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밀밭과 푸른 숲에 둘러싸인 여왕제는 돌봄이 실제 결실로 자라는 모습입니다. 연애였다면 생활까지 보살폈을 수 있어요. 일로 만났다면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살려줬겠죠. 처음 이어진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함께 일하거나 배운 인연이면서 말싸움에서는 양보가 적었던 사람으로 좁혀져요. 당신은 실력도 보태고 따뜻하게 챙겼지만 상대는 그 풍요를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죠. 두 분 사이에는 다툼 뒤 연락이 멎은 긴 공백이 있었을 수 있어요. 소드포의 기사는 돌로 된 침상에 누워 두 손을 모은 채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 사람은 풀어 말하기보다 물러나 쉬고 생각하는 쪽을 택했겠죠. 이 사람은 직장 선배나 선생님, 단체 안에서 만난 인연일 수도 있어요. 교황 앞에 두 제자와 교차된 열쇠는 인정받은 규칙과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연애였다면 집안이나 결혼, 주변의 기준을 꽤 중요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갈림길에는 약속이나 돈, 서류처럼 분명히 따질 문제가 끼었을 수 있어요. 정의는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는 곧은 칼을 세웁니다. 당신은 애매함을 끝내고 각자 행동에 책임지는 답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뒤에는 싸움 후의 긴 침묵과 체면, 규칙, 책임 문제가 선명합니다. 조직 안에서 만났거나 결혼을 말했던 상대처럼 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했던 사람이 떠올라요. 당신이 공정한 답을 원하자 상대는 그 무게 앞에서 물러났을 수 있습니다. 6장을 함께 보면 같이 일하거나 배운 사이에서 연인으로 깊어진 인연이 먼저 떠올라요. 상대는 원칙과 체면을 중시했고 갈등이 생기면 사과보다 침묵을 골랐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실력과 돌봄을 함께 내어줬고 끝에서는 공정한 결론을 원했어요. 이 특징들이 겹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누구인지 윤곽이 잡혔다면 이제 왜 그 좋은 관계를 놓쳤는지 들어가 볼게요. 그때 상대가 알아보지 못한 당신의 가치도 함께 짚겠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관계의 속도와 감정의 양을 맞추지 못했어요. 절제의 천사는 두 잔 사이로 물을 옮기고 한 발씩 물과 땅을 딛고 있죠. 이 흐름이 뒤집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한쪽에만 힘을 쏟은 모습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말을 그 사람은 차갑고 공격적인 말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소드퀸은 구름 낀 왕좌에서 칼을 세우고 한 손을 내미는데 뒤집히면 상처가 판단을 앞섭니다. 이미 쌓인 원망이나 주변의 말이 당신을 보는 눈을 흐렸겠죠. 그때 당신은 계산보다 진심으로 다시 잘해볼 마음을 내어줬어요. 컵 에이스의 잔에서는 맑은 물이 넘치고 비둘기가 그 위로 내려옵니다. 새 사랑처럼 열린 마음과 따뜻한 공감이었지만 상대는 그 귀함을 놓쳤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별의 핵심은 사랑 부족보다 상대의 불균형한 판단에 있어요. 조급함과 상처 섞인 해석 때문에 당신이 내민 큰 마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익숙한 욕망이나 자존심, 돈과 조건에 묶여 있었을 수 있어요. 악마 앞에 두 사람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목의 고리는 헐거워 보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데도 순간의 편안함과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한 셈이죠. 자기 목표를 밀어붙이느라 당신과 속도를 맞추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요. 전차 앞에 검고 흰 스핑크스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지만 기사는 의지로 길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못 본 건 흔들릴 때도 두 사람을 앞으로 이끌던 당신의 힘이에요. 당신이 선을 지킨 모습을 그 사람은 까다롭거나 고집세다고 오해했을 수 있어요. 완드 세븐의 인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의 6막대를 혼자 막아냅니다. 실제로는
불리한 순간에도 자신과 관계를 지킨 용기였어요. 이어진 3장에서는 욕망에 끌린 상대와 끝까지 방향과 기준을 지킨 당신이 대비돼요. 그 사람은 편한 굴레와 자기 목표를 택했고 당신의 단단함을 뒤늦게 가치로 보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당시 상대는 자기 안의 조급함과 상처를 다루지 못해 관계를 놓친 것으로 읽혀요. 익숙한 욕망과 개인 목표도 당신보다 앞에 두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맑은 애정과 앞으로 나아갈 힘,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이 모두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선택받지 못한 일을 당신의 부족함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때의 이유까지 봤으니 지금 그 후회가 어디서 커지는지 볼게요. 어떤 날 당신이 떠오르는지도 꽤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후회는 사랑뿐 아니라 당신과 만들 수 있던 현실을 놓쳤다는 데서 커져요. 펜타클 에이스에는 구름 속 손이 동전을 내밀고 정원길은 먼 산으로 이어집니다. 취업이나 이사, 돈과 집을 새로 계획할 때 당신이 생각날 수 있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헤어진 과정을 혼자 냉정하게 따져보는 모습이에요. 소드킹은 높은 왕좌에서 칼을 바로 세우고 앞을 똑바로 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현실적인 조언과 공정함을 비교해 볼 수 있죠. 놓았다고 말해도 당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아직 꽉 쥐고 있을 수 있어요. 펜타클 4의 인물은 동전을 가슴에 안고 머리와 2발로도 눌러둡니다. 사진이나 대화뿐 아니라 당신을 안정의 기준으로 간직한 모습이에요. 앞선 흐름에는 놓친 안정과 뒤늦은 계산, 그리고 여전히 움켜진 미련이 담겨요. 그 사람은 당신을 단순한 추억보다 함께 현실을 세울 수 있던 사람으로 다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이 뜻대로 안 풀리거나 인정받지 못한 날, 당신 생각이 더 날 수 있어요. 완드6의 기수와 월계관이 거꾸로 서며 기대했던 박수가 멀어집니다. 당신이 믿어주던 때를 떠올려도 상한 자존심이 연락을 막을 수 있어요. 요즘 이 사람은 일과 돈, 여러 책임을 동시에 돌보느라 바쁠 수 있어요. 펜타클 2의 인물은 무한대 끈 안에 동전을 돌리고 뒤에 배는 파도에 흔들립니다. 정신없을수록 당신이 여러 일을 부드럽게 맞추던 장면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 한편에는 이제 핑계를 멈추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도 생깁니다. 소드 에잇의 눈가리개와 묶인 끈이 풀리는 역방향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만 깨달음이 곧 연락은 아니니 실제 행동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후회가 가장 올라오는 때는 인정이 무너지거나 일상이 벅찰 때예요. 그런 순간 당신이 주던 중심을 떠올리고 스스로 만든 벽에서 나올 방법도 고민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생각과 연락은 다른 일인이 기다림을 약속처럼 여기지는 마세요. 6장에 담긴 후회는 꽤 현실적이고 복합적이에요. 당신이 그립기도 하지만 당신이 주던 안정과 인정이 사라진 허전함도 섞여 있습니다. 힘든 날에는 미련이 커지고 정신을 차린 날에는 자신의 잘못을 차분히 되짚을 수 있어요. 진짜 변화는 그 깨달음을 책임 있는 연락으로 옮길 때만 확인됩니다. 마음이 남았다는 것과 다시 잘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죠. 이제 연락의 모양과 시기, 받아줄 때 꼭 볼 신호를 나눠볼게요. 다시 다가오더라도 처음부터 순탄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는 스핑크스와 뱀이 큰 바퀴를 따라 오르내립니다. 거꾸로 나온 만큼 예전의 엇갈림이 반복되고 예상한 때보다 소식이 늦어질 수 있어요. 긴 침묵 뒤에는 갑자기 긴 메시지나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소드나이트는 칼을 높이 들고 거센 바람 속을 말로 돌진합니다. 빠른 말과 결론부터 앞세울 수 있으니 급함을 진심과 같게 보지는 마세요. 연락의 계기는 그 사람 삶에서 계획이 무너지는 큰 사건일 수 있어요. 탑 꼭대기에 번개가 떨어지고 왕관과 사람들이 한꺼번에 추락합니다. 일이나 다른 관계에 갑작스러운 끝, 숨긴 사실이 드러난 뒤 당신을 찾을 수도 있죠. 초반 흐름은 지연 뒤의 돌진, 그리고 상대 삶의 급변으로 이어져요. 연락이 온다면 충분한 성찰보다 위기와 충동이 먼저 움직였을 수 있으니 그 속도에 휩쓸리지 마세요.
처음 내미는 손은 사랑의 완성보다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려는 쪽일 수 있어요. 컵 9의 인물은 9잔 앞에서 만족한 듯 앉아있지만 거꾸로 서면 속의 공허가 드러납니다. 자기 외로움만 말하고 당신의 상처는 묻지 않는다면 한 발 물러나세요. 받아줄지 볼 때는 말보다 같은 행동을 오래 이어가는지 보세요. 펜타클 나이트는 멈춰선 튼튼한 말 위에서 동전을 살피고 뒤에는 밭이 펼쳐집니다. 약속한 날을 지키고 사과한 부분을 꾸준히 고치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신호예요. 재회 결정은 빨리 끝내지 말고 연락이 꼬이지 않는지 충분히 지켜보세요. 한 방향으로 날아가던 8막대가 뒤집히면 지연과 엇갈린 소식이 생깁니다. 답을 재촉하다 잠수하거나 약속을 계속 바꾼다면 아직 받아줄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3장의 답은 꽤 현실적이에요. 공허에서 찾는 연락은 거리를 두고 사과 뒤에도 약속과 태도를 천천히 지키는 사람만 다시 살펴보세요. 말이 자꾸 엇갈리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전체 행동 흐름은 정체 끝에 갑작스러운 돌진, 그리고 느린 검증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잡기보다는 상대의 일상이 크게 흔들린 뒤 지연됐던 소식이 불쑥 오는 때를 보세요. 그래도 재회는 연락 속도가 아니라 이후의 꾸준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허할 때만 찾고 소통이 다시 꼬인다면 같은 바퀴를 한 번 더 도는 셈이에요. 4번분들, 진주조개를 고르신 여러분 반가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의 모습과 두 분의 관계부터 찬찬히 볼게요.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은 일이나 가족 책임을 혼자 떠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10개의 지팡이를 품에 안고 고개 숙인 채 마을로 가고 있어요. 성취가 코앞이어도 늘 지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쓸 여유도 적었을 거예요. 두 분은 헤어지기로 해도 한쪽이 다시 돌아보는 일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달빛 아래 8잔을 두고 떠나는 사람이 뒤집혀 있어 발을 떼지 못한 미련이 보여요. 멀어진 뒤에도 안부를 살피거나 연락의 문을 완전히 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한 발 물러섰을 수 있어요. 천사의 나팔을 듣고 사람들이 관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뒤집혀 있습니다. 주변의 평가가 두려웠을 수 있어요. 자기 판단도 믿지 못해 결론을 계속 미뤘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모아보면 이 사람은 현실의 짐에 눌린 채 관계를 끝낼 수도 이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선택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의식해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뤘을 가능성이 커요. 말다툼에서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고 갑자기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칼을 든 기사가 거센 바람 속으로 돌진하다 뒤집혀 방향과 속도를 잃었어요. 문자로 날카롭게 말한 뒤 후회하거나 설명 없이 관계를 끄는 단서가 남습니다. 연락을 시작할 때는 들떠 있었지만 약속과 계획은 자주 흐트러졌을 수 있어요. 사막에서 새 지팡이를 바라보는 젊은이가 뒤집히며 열정만 앞선 모습을 보입니다. 답장이 늦거나 말이 자주 바뀌었을 수 있어요. 미래 이야기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분 사이에는 쉽게 끊지 못한 강한 끌림과 좋지 않은 반복도 있었던 듯해요. 목에 사슬을 건 두 사람이 악마 앞에 서 있습니다. 뒤집힌 자리에서는 느슨한 사슬을 알아차리고 벗어나려 해요. 멀어졌다 돌아오는 습관을 이제는 끊어보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습은 더 선명해요. 말과 행동은 성급하고 약속은 미숙했지만 강한 끌림에서는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연결이 건강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끊어보려는 단계로 읽혀요. 이 사람은 책임이 많았고 중요한 순간에는 판단을 미루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 분 관계는 강하게 끌리면서도 연락과 약속이 들쭉날쭉했을 가능성이 커요. 싸운 뒤 갑자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과 날카로운 말, 끝맺지 못한 재접근이 알아볼 만한 단서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놓아버렸는지 이제 당시의 선택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여러분의 가치도 이어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놓친 첫 이유는 생활의 안정이나 관계의 주도권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왕관과 품,
발밑까지 동전을 붙든 사람이 뒤집히며 통제가 풀리는 불안을 드러냅니다. 마음을 나누기보다 자기 것을 지키는 데 급해 소중한 관계까지 놓았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앞뒤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더 자유롭고 쉬워 보이는 쪽을 택했을 수 있어요. 절벽 끝에 젊은이는 하늘만 보고 걷고 곁에 개는 위험을 알리는데 그 장면이 뒤집혀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미래를 가볍게 보고 준비 없는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미 겪은 실패나 상실의 마음을 빼앗겨 있었을 수 있어요. 검은 망토의 인물은 엎어진 세 잔만 바라보고 뒤에 남은 두 잔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곁에 남은 가능성이었지만 그 사람은 슬픔 너머를 볼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놓친 선택에는 통제력을 잃을까 하는 불안과 준비 없는 판단이 함께 있었어요. 이전에 겪은 상실도 현재의 사랑을 보는 눈을 흐렸습니다. 당신은 남아있는 소중한 가능성이었지만 그 사람은 엎어진 것만 바라봤어요. 두 분이 맞춰갈 시간을 견디기보다 감정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지는 쪽으로 흘렀을 수 있어요.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땅에 둔 천사가 두 잔을 섞는데 그 균형이 뒤집혀 흔들립니다. 조급함과 과한 반응으로 충분히 맞춰갈 관계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보지 못한 당신의 가장 큰 가치는 마음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새로 채워주는 힘이었어요. 구름 속 손이 내민 잔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비둘기가 내려와 맑은 시작을 알립니다. 당신은 위로와 애정을 자연스럽게 건네며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익숙한 다정함을 건태로 착각해 눈앞의 기회를 당연하게 넘겼을 수 있어요. 나무 아래 팔짱 낀 인물은 세 잔을 두고도 구름이 내민 세 잔을 외면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뒤쪽 흐름에서는 감정의 균형을 잃은 사람이 풍성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은 새 마음을 채울 만큼 진심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귀한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이 놓친 이유는 당신의 가치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통제에 대한 불안과 미숙한 선택, 예전 상처가 그 사람의 시야를 좁혔어요. 반대로 당신은 진심과 위로를 주며 함께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오래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짐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때 외면했던 마음은 시간이 지난 뒤 어떻게 남았을까요? 요즘 어느 순간 여러분을 떠올리는지까지 짚어볼게요. 지금 가장 큰 후회는 끝냈다고 말한 관계를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내지 못한 데서 커집니다. 흰 말을 탄 해골 기사는 모두를 지나 새 아침으로 가지만 뒤집히며 변화가 멈춰 있어요. 새 출발을 하려 해도 당신과의 마지막 장면으로 자꾸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이나 이동 중 힘든 일을 마치고 조용해질 때 당신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인과 아이를 태운 배가 6자루에 칼을 싣고 잔잔한 물로 건너갑니다. 멀어지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아픔까지 함께 실어왔다는 걸 뒤늦게 느끼는 흐름이에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거창한 고백보다 안부 한마디나 서툰 사과에 가깝습니다. 잔 속에서 물고기가 불쑥 얼굴을 내밀고 젊은이는 뜻밖의 감정을 바라봐요. 메시지를 쓰다 지우거나 가벼운 말로 당신의 반응을 살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내지 못한 마음은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혼자 이동하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조용한 순간이면 후회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고 조심스러운 연락을 상상하는 흐름도 함께 보입니다. 이직이나 이사, 계절 변화처럼 삶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큰 바퀴에서는 여러 존재가 오르내리고 꼭대기의 스핑크스가 칼을 들고 때를 지켜봅니다. 그 사람은 두 분의 만남을 다시 돌아보며 기회를 놓친 시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밤이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의 따뜻함을 더 크게 그리워할 수 있어요. 별 아래 여인이 두 물병의 물을 땅과 연못에 붓지만 장면이 뒤집혀 희망이 빠져나갑니다. 다만 외로워서 찾는 마음과 정말 달라진 마음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요즘 속마음에는 말만 다시 하기보다 작은 일부터 함께 맞춰보고 싶은 생각도 섞여 있어요. 성당 안장이는
설계도를 든 두 사람과 작품을 맞추며 서로의 솜씨를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야 당신이 관계를 성실하게 만들어가던 사람임을 높이 볼 수 있어요. 삶이 크게 바뀌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그 후에는 더 짙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당신의 다정함뿐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던 성실함까지 알아본 듯합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작은 것부터 맞춰보고 싶은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현재의 후회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보다 끝내지 못한 채 당신의 가치를 늦게 알아본 데서 커집니다. 이동하는 시간과 삶의 전환점, 혼자 낙담하는 순간에 그리움이 짙어질 수 있어요. 부드러운 안부를 보내고 현실적인 관계를 다시 쌓고 싶은 마음도 엿보입니다. 다만 외로움인지 진짜 준비인지 여부는 이후 행동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볼게요. 다가온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무너지기보다 자기 선택을 설명하며 기회를 지켜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언덕 위 인물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6 지팡이를 막으며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선을 그었을 때 더 몰아붙이는지 존중하며 기다리는지가 첫 신호예요. 생활과 돈, 몸 관리가 흔들린 채 여러분의 돌봄부터 찾는다면 받아주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동전을 아는 여왕은 꽃과 토끼가 있는 풍요로운 자리에 앉지만 뒤집히면 돌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기 몫을 스스로 돌본 뒤 오는지 꼭 살펴보세요. 첫 접점은 둘만의 무거운 만남보다 공통 친구의 소식이나 축하 자리에서 생길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열매를 두고 잔을 높이 들며 반가움과 기쁨을 나눕니다. 모임의 분위기에만 기대지 않고 따로 솔직한 대화를 잡는지 보세요. 초반 접근은 자기 입장을 지키려는 태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불안한 채 위로만 구한다면 아직 준비된 재회는 아니에요. 공통 지인이나 모임에서 만났더라도 따로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받아볼 만한 연락은 보고 싶다는 말보다 날짜와 방법이 담긴 작은 제안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젊은이는 들판에 서서 동전 하나를 두 손으로 살피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일과 돈의 계획도 세우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시기는 바로라기보다 한동안 조용히 쉬고 생각을 정리한 뒤로 늦춰질 수 있어요. 성당 안에 누운 인물은 두 손을 모으고 네 자루의 칼 곁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냅니다. 침묵이 길어져도 여러분이 먼저 답을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다시 오는 이유에는 두 분 사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해요. 인물이 월계수 고리 안에서 두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뒤집히며 마지막 완성이 늦어집니다. 과거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만 다시 돌 수 있어요. 그 뒤에는 큰 고백보다 작고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충분히 쉬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연락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더라도 미완성된 문제를 실제로 마무리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재접근은 바로 오기보다 침묵 뒤에 가벼운 소식이나 모임을 거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날짜가 담긴 제안과 작은 약속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세요. 자기 생활을 안정시키고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요. 반대로 돌봄만 요구하거나 과거 문제를 피한다면 지금의 평온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긴 시간 함께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펼쳐진 카드들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만들어가는 흐름의 한 장면이에요. 그 흐름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이고요. 오늘 받은 이 마음 며칠만 곁에 두고 지내보세요. 끌렸던 더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리딩에서 또 깊이 이어갈게요. I wake up feeling no pain. Long stretches I get to remember it. Then I see my bed is empty on one side. Back in the sheet